안녕하세요. 2022년도 규칙 개정 토론회의 사회를 맡게 된 전정현, 김나연입니다. 지금부터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매니큐어입니다. 찬성 측은 주장을 펼쳐주세요. 안녕하세요. 규칙 개정 토론회에 유색 매니큐어 허용 찬성으로 참여하게 된 김영진입니다. 우선 저는 유색 매니큐어, 즉 네일아트를 허용하는 규칙에 찬성합니다. 우선 손톱이 약해 보호하려는 용도의 젤네일 시술도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손톱이 약해 잘 부러짐을 방지하기 위해 젤 네일 시술을 받으려는 사람 중에는 우리 학교 학생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학생은 매니큐어 금지라는 규칙에 가로막혀 자신의 손톱이 부러지는 것을 보고만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학생에게도 손톱에 유색 매니큐어를 칠해 자신의 개성 표출 및 신체의 자유를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자신의 개성을 표출해야 한다고 배우며 끊임없이 새로운 생각과 창의적 콘텐츠를 생산해야 하는 시대의 변화의 흐름에 맞추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유색 매니큐어, 즉 네일아트를 허용하는 규칙에 찬성합니다. 반대 측은 주장을 펼쳐주세요. 저희 반대 측의 의견은 첫 번째, 매니큐어에는 많은 유해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시중에 많이 판매하고 있는 매니큐어에는 대개 트리페닐 포스페이트, 포름알데히드, 톨루엔 등의 위험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들은 장애를 일으키거나 체내 흡수 시 천식, 호흡 곤란을 일으킵니다. 또한 성장을 방해하고 피부에 자극을 주며 생식 체계의 불균형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매니큐어를 구매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러한 성분에 대해 잘 알지 못하거나 알고 있음에도 전혀 개의치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한창 성장할 시기의 학생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위험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과한 매니큐어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학교는 많은 사람들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곳입니다. 이러한 공동체 생활에서는 지켜야 할 규칙이 있고 학교에서는 바른 생활 태도를 기르고 학교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규칙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매니큐어는 이러한 점에서 어긋나며 과하게 화려한 매니큐어가 거북함을 주는 등 시각적으로 불편함을 안겨주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이러한 이유로 학교에서의 매니큐어 개정에 대해 반대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찬성 측은 반대 측에게 질문해주세요. 아까 유색 매니큐어의 성분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로 말씀하신 독성 물질인 트라페닐 포스페이트는 투명색 매니큐어가 컬러 매니큐어보다 더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성분이 문제라면은 학생회에서는 지금 투명색 매니큐어를 허용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독성 물질이 더 많은 투명색 매니큐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명이 더 위험하지 않나요? 현재 모산중이 투명 매니큐어를 허용하는 이유는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자유를 주기 위해입니다. 하지만 투명 매니큐어에 그러한 유해 성분이 더 많다면 저희는 그것 또한 학생들에게 금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위화감 얘기하셨는데 네일아트는 대중적으로 많이 자신의 개성을 표출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 방법인데 그게 왜 위화감을 조성을 하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너무 긴 손톱에 큐빅을 부착하거나 빨간색 같은 채도가 높은 매니큐어를 바르는 것은 충분히 다른 학생들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 반대 측은 찬성 측에게 질문해주세요. 손톱 보호를 위한 젤네일 시술은 단기간 손톱을 보호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찾아본 결과 일주일을 넘는 장기간의 젤네일은 손톱의 영양분을 뺏고 세균 감염의 위험성이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서 손톱 변형과 각종 질병이 생겨날 수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은 젤네일 시술 대신에 스티커를 붙이는 등으로 대체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스티커들에는 대부분의 색상과 디자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유색 매니큐어를 허용을 하되 젤네일 시술을 제외하고 스티커 정도를 허용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염색입니다. 찬성 측은 주장을 펼쳐주세요. 안녕하세요. 염색을 찬성하는 이수빈입니다. 제가 염색을 찬성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장에 따르면 두발을 자유롭게 하지 못한다는 것은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서울시는
2012년에 학생 인권 조례를 제정하면서 제12조를 통해 완전한 두발 자유를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서울시는 두발 자유는 헌법이 규제한 신체 자유에 해당해 어떠한 이유로도 제한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또한 두발 규제 자체는 대한민국 헌법 12조 1항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에 모순이 됩니다. 여기서 신체란 신체 전 부분의 자유를 말하기 때문에 머리 염색도 포함이 됩니다. 청소년은 국민에 포함되기 때문에 교칙은 국민인 학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한국인체예술학회지에서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성인 남녀 468명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헤어스타일을 기반으로 한 감정 치유가 자존감에 큰 영향을 미치며 정서적 치유에는 회복력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다고 전했습니다. 학교에서 염색을 허용한다면 염색을 한 학생들의 정서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정서가 안정되며 회복력이 올라가고 헤어스타일을 바꾸니 기분이 좋아져서 원만하고 순탄한 학교 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염색에 찬성하는 이지우입니다. 염색을 한다는 것 자체가 누군가에겐 나쁘다고 보일 수도 있겠지만 염색을 하는 것을 막는다는 건 저한테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에 대한 이유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신에게 어울리는 머리카락 색깔이 있습니다. 저는 머리카락 색깔에 따라 자신의 얼굴 색깔이 다르게 보인다고 알고 있습니다. 파스널 컬러로 인한 영향입니다. 즉,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은 머리카락 색깔을 한다면 피부색이 다르게 보이고 또한 그것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는 학생들도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들의 편견으로 인해 소위 말하는 양아치로 보일 수 있겠지만 저는 염색을 해서 가끔씩 기분을 변화시켜줍니다. 자신이 달라졌다는 이유로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 또한 그러합니다. 따라서 염색을 한다는 것은 누군가의 기분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으로 인해 찬성합니다. 세 번째로 저는 머리카락 색깔이 다르다는 것은 자신만의 개성과 매력이라고 봅니다. 꾸미는 것을 좋아한다면 여러 가지 색깔로 염색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냥 그렇다면 튀지 않는 톤이 낮은 계열의 색깔로 염색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머리카락 색깔이 다 다르다면 그 사람들의 각각의 매력을 뽐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염색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이유였습니다. 반대 측은 주장을 펼쳐주세요. 안녕하세요. 교칙 개정 토론회에 염색 반대로 참여하게 된 정여은입니다. 제가 염색 허용을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건강에 좋지 않다. 대부분의 염색약에는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PPD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직접 염색약이 닿은 두피뿐만 아니라 염색약이 묻는 곳에는 습진, 결막염, 동통성 타박상, 알레르기 접촉성 피부염 등의 부작용을 일으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심한 경우 기도 등이 부어올라 호흡이 되지 않거나 암세포가 몸속에 자리 잡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학교 이미지가 좋지 않아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단정한 머리와 교복 차림으로 바른 모습이었던 모산중학교의 이미지가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염색에 대한 규제가 풀렸을 때 보기에 불편할 정도로 과도한 염색을 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 불량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으며 만약 그 학생이 고학년일 시 저학년에게 공포심을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염색 비용을 학생들이 부담하기 어려울 수 있다. 대부분의 미용실에서 염색을 한 번 할 때 5만 원 이상의 돈이 드는데 이 돈을 학생이 한 번에 지불하기에는 부담스럽습니다. 또 만약 경제적 사정으로 염색이 불가한 학생들이 속상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찬성 측은 반대 측에게 질문해주세요. 우리 학교의 이미지가 나빠질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과도한 색상으로 염색한 학생들이 많을 경우 정신이 없고 혼란스럽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반대 측은 찬성 측에게 질문해주세요. 염색이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건강을 포기하며까지 염색을 해야 할까요? 하고 싶다면 하면 되는 것이고 건강을 포기하면서까지 하고 싶지 않다면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하고 싶은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염색을 할 수 있도록 교칙을 변경하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귀걸이 및 피어싱 착용입니다. 찬성 측은 주장을 펼쳐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귀걸이 및 피어싱 착용을 찬성하는 측입니다. 그럼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저희 학교 규칙상 액세서리 중 귀걸이나 피어싱 빼고 반지, 목걸이, 팔찌 등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귀걸이나 피어싱을 착용을 허용한다 하여도 그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기준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귀에 딱 달라붙는 귀걸이, 피어싱을 착용한다. 예를 들어 핀 귀걸이와 링 귀걸이가 있는데요. 드롭 귀걸이 등의 길게 늘어져 있는 귀걸이를 착용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링 귀걸이의 기준은 링이 너무 큰 것은 착용이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큐빅이 작은 것. 세 번째, 화려하지 않는 것. 이러한 기준을 두고 허용을 한다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업에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귀걸이나 피어싱을 착용한다 하여도 수업 중 우리 눈으로 자기의 귀걸이나 피어싱을 직접적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수업 중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학생들의 자유, 인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따르면 중고등학교 92%가 학교 규칙이 자유를 침해를 하고 있다고 결과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귀걸이나 피어싱을 착용을 하는 것은 자기의 개성을 표현한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액세서리를 착용하여 표현을 하고 화장, 염색, 옷을 자유롭게 입어 자기의 개성을 표현하는 듯이 귀걸이와 피어싱도 자기의 개성을 표현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귀걸이 및 피어싱 착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저의 의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대 측은 주장을 펼쳐주세요. 귀걸이 및 피어싱 반대 측 박준서라고 합니다. 의견 발표하겠습니다. 귀걸이를 착용하고 무언가에 걸렸을 때 귀가 찢어지는 경우가 실제로 많다고 합니다. 물론 작은 귀걸이, 걸리지 않는 귀걸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종류의 귀걸이 착용을 허용한다는 것은 사고가 날 수 있는 귀걸이까지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걸이의 경우 고가인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것을 잊어버리거나 도난당하면 학교에서 조사를 해야 하고 만약 누군가 절도한 것이 밝혀진다면 학교폭력위원회까지 갈 수 있습니다. 물론 학생들은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거나 자신이 다칠 수 있는 것은 꼭 필요한 것 외에 학교에서는 사용하면 안 됩니다. 모산중학교 학교 생활 규정에 수업에 꼭 필요한 물건 외에 남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물건은 소지 금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이 물건 중에는 식칼, 총, 마약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걸이 미착용으로 귀가 막힌다면 학교에서 허용한 안전한 귀걸이를 착용할 수 있게 합시다. 이 말은 즉 학교에서 허용한 귀 막힘 방지용 귀걸이 빼고 전부를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찬성 측은 반대 측에게 질문해 주세요. 귀걸이를 착용하는 것은 보여주기 위해 착용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안전에 대해 학교에서 정해주는 귀걸이만 착용을 하였을 때 정말 안전만 생각해서 요구를 한 것일까요? 찬성 측이 말한 조건들이 안전하다면 학교에서 더 까다롭게 정한 귀걸이는 더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귀막힘 방지용 귀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그러한 귀걸이만 착용을 해야 하나요? 아까 본 의견에서 말했듯이 다른 학생이나 자신을 다치게 할 수 있는 귀걸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귀막힘 방지용 귀걸이를 착용하는 이유는 학교 밖에서의 자유는 학교 생활 규정에 관련 없이 법에 따라 누릴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귀걸이를 낀 학생들을 보면 모두 다 위험을 주나요? 그러진 않습니다. 안전한 경우 착용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왜 반대를 하는지 더 듣고 싶습니다. 제 의견은 안전한 경우 외에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신을 다치게 할 수 있는 귀걸이가 있습니다. 다음
반대 측은 찬성 측에게 질문해 주세요. 찬성 측이 말한 이 기준을 적용하고 가격이 비싼 귀걸이가 도난당했습니다. 이 문제는 학교 폭력에 포함됩니다. 학교에서 원래 일어나지 않던 학교 폭력이 새로 발생했는데요. 이때 찬성 측이 교사라면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요? 이미 학교 폭력이 일어난 후입니다. 학생들은 귀걸이를 가져가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로서 글품갈취를 하는 학생까지 생각을 해야 할 정도로 학생들의 이미지가 좋지 않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네 번째 주제는 맨투맨 및 후드티 착용입니다. 찬성 측은 주장을 펼쳐주세요. 맨투맨 및 후드티 찬성을 하게 된 박성효라고 합니다. 일단 제 주장을 말하자면 학교는 배움터입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많은 것을 배우는데요. 그것이 국어나 수학일 수도 있고 도덕 진로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도덕과 진로의 공통점은 나 자신을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본론부터 말하자면 도덕과 진로는 어쨌든 결국 학교 수업이기 때문에 수업에 학생들이 흥미를 잃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라남도 교육정책연구소에서 전남 자치 초중고 141개 교에서 재학하는 6,867명의 학생들 대상으로 가장 좋아하는 과목과 싫어하는 과목을 조사했는데요. 그 결과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 35.1%의 체육이 나왔고 가장 싫어하는 과목은 수학, 영어, 사회, 국사 그리고 앞서 말한 도덕이 뽑혔습니다. 이처럼 과목으로 못다한 것을 다른 수단으로 보충하는 것은 어떨까요? 바로 그 보충 학습 수단이 맨투맨과 후드티 착용입니다. 도대체 왜 맨투맨 후드티 착용이 학습 수단이냐 하실 수 있는데, 왜냐하면 자신이 어울리는 복장을 착용해 자신의 품새를 이해하는 것은 또 하나의 학습이며 나 자신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학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 측은 주장을 펼쳐주세요. 네. 먼저 맨투맨 후드티에 대해서 논하기 전에 맨투맨 후드티가 무엇인지 정확한 정의부터 정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맨투맨은 스웨트셔츠라고도 불리는 긴팔 면 소재의 티셔츠를 말하고요. 후드티는 후디라고도 불리는 모자가 달린 맨투맨 티를 말합니다. 그럼 주장 시작할게요. 첫 번째로 교복을 가립니다. 먼저 맨투맨 후드티는 당연하게도 사복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모산중학교 복장 규정에 따라 교복 셔츠와 넥타이를 착용한 뒤에 입어야 합니다. 그런데 맨투맨 후드티를 위에 입으면 안에 입은 교복을 100% 가려버리겠죠.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첫 번째로 등교시 교문에서입니다. 사복만을 입은 학생과 교복과 맨투맨 후드티 동시 착용자를 구분하는 데 큰 문제가 생깁니다. 교문 앞에서 선생님이 한 명 한 명 옷 벗기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찬성 측은 슬기롭고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해결책이 요구됩니다. 두 번째로 현실적인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지금도 말입니다. 안타깝지만 적지 않은 학생들이 복장 규정을 어기고 교복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사복만을 입고 다닐 때가 보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맨투맨 후드티에도 비슷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첫 번째 예시로 현재 티셔츠와 긴팔 체육복관의 문제와 비슷한데 맨투맨 후드티를 안에 입고 있다가 밖에 입은 와이셔츠 혹은 체육복을 벗고 생활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반대의 경우로 생활복이나 기타 교복 위에 맨투맨 후드티를 입는 건데 이게 왜 문제일까요? 잘 벗지를 않습니다. 이건 맨투맨 후드티의 특성 때문인데요. 단추나 지퍼같이 쉽게 걸치거나 벗을 수 있는 요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 입으면 절대 안 벗습니다. 이게 맨투맨 후드티와 다른 현재 허용되고 있는 사복 외투 간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왜 벗지 않는 게 문제가 되는지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후드티에 관해서
대체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도 수많은 학생들이 애용하고 있고 복장 규정에도 하나도 위반되지 않는 후드 집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둘의 차이점은 지퍼가 있냐 없냐 그 차이뿐인데요. 여기서 굳이 후드티를 고집할 이유가 있는지 저는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근본적 문제가 숨어 있다는 건데요. 먼저 말씀해 주신 맨투맨 후드티 같은 사복을 이용해서 자신만의 개성 표현하고 자유를 보장받고 자아를 실현하는 모습은 정말 민주시민의 바람직한 태도입니다. 네, 그 말씀 맞다나 표현의 자유와 학생의 개성은 매우 중요하고 그래서 학교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런 토론의 자리가 마련된 것도 그런 노력의 과정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아까 맨투맨 후드티가 어떻게 보면 또 다른 교육의 일부다. 자아를 찾는 교육의 일부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린 것도 또 다른 교육의 일부라고 생각해 보셨는지요? 저희 학생은 교복을 입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교복이 의무화되어 있는 이유겠죠. 그러니까 저희는 학생으로서 그 약속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저희가 왜 교복을 입어야 하는지 먼저 생각해 볼까요? 교복의 의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희가 집중할 건 소속감, 규율, 전통, 지위, 위신, 공동체 의식, 의무감 형성, 교회에서의 범죄 예방, 안전하고 원활한 학교 생활과 사회 활동 정도가 있겠습니다. 그럼 생각해 봅시다. 만약 맨투맨 후드티를 입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복이 가려지게 되고 더군다나 학생들이 잘 벗지도 않을 것입니다. 교복이 보이지 않으면 당연히 방금 언급한 교복의 장점과 의의를 상실하겠죠. 이렇게 되면 가장 중요한 약속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도 또 다른 교육의 일부입니다. 저희가 어떻게 생활해야 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저희의 행복을 증진시키고 개선할지 고민하는 거 말입니다. 그렇다고 먼저 말씀하셨던 그런 교육, 또 다른 관점에서의 교육, 이 틀린 의견은 아닙니다. 이것은 뭐랄까 평등과 자유의 모순, 대립 같은 셈입니다. 둘 다 중요하고 꼭 지켜져야 하며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져서는 안 됩니다. 먼저 주장하신 자아를 찾는 교육은 말이죠. 먼저 그 전에 규칙과 사회의 약속의 범위 안에서 최대한 추구해야 하는 가치입니다. 맨투맨 후드티는 과연 그 약속에 반대되진 않는지, 어떤 한쪽으로 치우친 건 아닌지 다시 한번 신중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찬성 측은 반대 측에게 질문해 주세요. 그냥 주장을 펼치실 때 약속에 대하여 그냥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라는 게 어떤 건지 들어보고 싶어서요. 네, 약속이라는 것은요, 쉽게 말해서 정말 약속입니다. 저희 학생, 학부모, 교사, 정부, 모든 국민들이 동의를 하고 뜻을 모아서 교복을 입기로 하였습니다. 사회에서 약속은 무조건적으로 지켜져야 합니다. 만약 이런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당연히 질서가 무너지게 될 것이고 사회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교복도 이거와 다를 게 없습니다. 교복을 저희가 입기로 하였다면 그리고 그게 통과가 되어서 지금 저희가 학교에서 교복을 의무적으로 입어야 한다면 저희는 최대한 그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반대 측은 찬성 측에게 질문해 주세요. 네, 제가 아까도 언급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맨투맨 후드티를 저희가 직접 굳이 이것만 딱 집어서 금지하는 이유는 하나로 추리자면 다른 사복과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복 지금도 입고 계시죠? 그런 사복은 얼마든지 입으셔도 됩니다. 네,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맨투맨 후드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벗을 수 있는 요소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복은 아니죠. 그렇죠? 맨투맨 후드티를 제일 안에 입고 그 위에 와이셔츠를 입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바깥에 입어야 한다는 소린데 교복을 또 입어야 되지 않습니까? 동시에. 그리고 저희 학교 규정상 사복을 입으려면 와이셔츠와 넥타이를 착용해야 하는데 그러면 셔츠 위에 넥타이 위에 맨투맨을 입게 됩니다. 이렇게
입으시는 걸 원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 맨투맨 후드티를 학교에서 입는 방법을 생각하고 계신 겁니까? 셔츠하고 넥타이를 착용한 상태에서 그 위에다가 앞서 말한 그 맨투맨하고 후드티를 입는 게 가장 괜찮지 않을까. 다섯 번째 주제는 컬러 렌즈 착용입니다. 찬성 측은 주장을 펼쳐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컬러렌즈 탄성으로 모산중학교 토론회에 참여한 전주훈. 한준희입니다. 컬러렌즈는 첫째, 시력이 나빠져 불가피하게 렌즈를 끼게 되는 학생들이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렌즈입니다. 이 근거로 컬러렌즈는 한 달용 가격이 평균 5,000원에서 10,000원 정도 되고 투명 렌즈는 한 달용 평균 가격대가 20,000원입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며 자기 자신을 꾸밀 수 있습니다. 셋째, 자신의 외모에 자신감이 없는 학생들이 외모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근거로 저희 학교 렌즈를 착용하는 20명에게 조사한 결과 80%가 렌즈를 착용하면 외모에 자신감이 생긴다고 답하였습니다. 넷째, 컬러 렌즈를 사용하면 색이 밝아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컬러 렌즈를 착용하면 눈이 커져 보이고 색이 밝아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컬러 렌즈 미착용 시에는 눈이 작아 보이거나 색이 흐려져 보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규정으로 컬러 렌즈를 못 끼게 해도 몰래 끼고 다니는 학생들이 많은데 잘 몰라 질이 나쁜 렌즈를 끼거나 렌즈 사용법을 잘 몰라서 잘못 사용하게 되면 눈이 실명하거나 염증이 나는 등 부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규정으로 허용하고 제대로 렌즈 사용법을 알려주는 것이 효율성 있는 방법입니다. 이 사례로 제 친구 학부모님이 렌즈 착용을 반대하고 학교 규정도 렌즈 착용이 불가해 몰래 끼고 방법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사용해 시력이 1.5에서 0.5까지 떨어졌으며 눈에 염증이 생겨 한 달 동안 안과를 다닌 사례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컬러 렌즈를 사용하면 무조건 눈이 안 좋아진다는 생각을 하시는데 렌즈를 제대로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만 숙지하고 있으면 무조건 건강이 나빠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마냥 금지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렌즈를 제대로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숙지시켜줘야 합니다. 서울 한 안과에서 근무하는 의사 선생님의 말에 의하면 렌즈를 착용하는 방법만 잘 숙지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잘 착용한다면 눈 건강이 무조건 나빠지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일곱 번째, 렌즈가 건강에 좋지 않아 금지한다고 한다면 투명 렌즈, 즉 시력 렌즈도 잘못된 방법으로 착용하면 눈이 나빠지는데 건강에 좋지 않다는 이유로 컬러 렌즈만을 금지한다면 신비성도 떨어지고 학생들의 불만도 커질 것입니다. 서울 한 안과에서 근무하시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의하면 서클 렌즈, 하드 렌즈, 소프트 렌즈, 컬러 렌즈, 투명 렌즈 모두 눈에 접촉하기 때문에 올바른 방법으로 착용하지 않으면 눈 건강에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여덟 번째, 학생으로서 용모가 단정하지 않은 이유로 컬러 렌즈를 반대하시는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이 많은데 그렇다면 브라운이나 블랙, 그레이 같은 티가 잘 안 나는 렌즈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빨간색이나 초록색, 파란색 같은 렌즈는 학교에서 끼기에는 과할 수 있지만 학생들이 많이 선호하고 브라운이나 블랙, 그레이 같은 티가 안 나는 렌즈는 괜찮다 생각합니다. 반대 측은 주장을 펼쳐주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주장하는 의견은 컬러 렌즈 반대입니다. 지금부터 제 주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컬러 렌즈를 교칙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과의 말에 의하면 컬러 렌즈에는 청소년기 눈 건강을 해치는 여러 문제점들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 컬러 렌즈는 염료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표면이 거칩니다. 그로 인해 세균이 달라붙기 쉬워져 각막염에 노출되기 쉽다고 합니다. 둘째, 렌즈는 각막 바로 위에 맞닿아 있기 때문에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충혈, 시력 저하, 피로감 등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셋째, 안구 표면을 장시간 동안 렌즈로 덮고 있다 보면 눈물이 마르고 부족해지면서 안구 건조증에 걸리기 쉬워질 수 있다고 합니다. 건강 이외에도 컬러 렌즈는 지속 시간이 4-5시간 정도로 짧아서 학교에서 긴 시간을 수업하기에는 불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업 집중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학생들을 여러 위협에 노출시킬 수 있는 컬러 렌즈는 교칙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성 측은 반대 측에게 질문해 주세요. 컬러 렌즈는 오로지 미용 목적으로 한 렌즈라고 하셨는데 제 주변 친구들이 투명 렌즈가 마련하기 부담스러운 비용 때문에 컬러 렌즈에 도수를 넣어 사용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회용이라 가격이 부담스러워서 위험 요소가 많은 컬러 렌즈를 굳이 사용할 바에는 안경을 착용하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뉴스에서 조사한 결과 염료, 즉 색소는 렌즈의 표면이 아닌 렌즈 두 개 사이에 넣어 그래픽 코딩으로 마감을 하기 때문에 눈에 들어가지 않고 렌즈가 눈물을 빨아들이는 것은 맞지만 인공 눈물을 수시로 넣어주면 안구 건조증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만 이를 모르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아까 저희가 제시했던 것처럼 캠페인 또는 포스터로 홍보하면 렌즈를 껴서 생기는 불참사들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방을 하는 노력을 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반대 측은 찬성 측에게 질문해 주세요. 시력이 나빠져 불가피하게 렌즈를 낀 학생들이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다고 하셨는데 컬러 렌즈가 안경보다 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나요? 안경은 안경테와 안경 렌즈 모두 포함해서 기본 비용이 평균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고 수시로 렌즈의 도수를 바꾸어야 하지만 렌즈는 5천 원에서 만 원 정도며 안경처럼 깨지지 않고 부피가 작아 관리가 쉬우며 가지고 다니기 좋고 학생들이 시력 교정도 하며 자신의 개성을 살리며 꾸밀 수 있는 등 여러 이로운 점이 많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교칙 개정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